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의 시작, 근로계약서. 정당한 권리 찾기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실태를 살펴봅니다. 정부가 사천 제1, 2 일반 상단을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산업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하기로 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사천 지역 노후산업단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등꽃과 만난 바다 풍경부터 색과 향으로 가득한 들판까지 5월 싱그러움을 담아낸 우리 지역 SNS 소식들 살펴봅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채화전을 비롯해 회화전과 인형극 등 서부 경남 문화가가 풍성합니다. 올해 경상국립대에 국내 첫 우주항공대학 단과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재현 초대학장에게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의 시작, 바로 근로계약서일 텐데요. 근로계약서도 엄연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을 김동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면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대표적인데 사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기부터 노동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2021년 경남도 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1,105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설문 대상 9,292명의 학생 중 노동 관련 교육 중 배워보고 싶은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엔 가장 많은 62% 이상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휴가 또는 주휴수당 등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노동법 지식을 꼽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인식 부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초년생들이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요받는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규율하는 채용 절차법이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사를 앞둔 합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채용 공고 또는 면접 과정에서 제시된 근로조건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에선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정해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발생하는 법정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속한 사업장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진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수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포괄임금제 사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난을 극복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합격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내 노동의 가치를 지켜낼 꼼꼼함도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천 산업단지는 6조가 넘는 생산액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공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 시설이 오래돼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사천 제1, 2 일반 산단을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산업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기준 64개의 기업이 들어선 사천 제1, 2 일반 산업단지. 6조 6천여억 원의 생산액과 1,6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공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 공장과 기반 시설이 노후화됐고 산업 환경 대응 역량도 저하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단의 경쟁력 약화와 청년 기피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노후 산단을 첨단 산업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사업에 두 산단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산단의 디지털 저탄소와 근로, 정주 여건 개선이 추진되는데 사천의 경우 항공우주산업 제조 혁신으로 부가가치 제고, 근로자 친화형 공간 혁신, 디지털 그린 산단으로 전환 등 3대 분야 30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경남 국가항공산단 등 인근 산단 4곳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 특히 항공우주산업 부품 및 인증 지원을 추진하는 등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 문화센터 건립, 노후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등 청년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프라 조성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부가가치율을 15.6%, 청년 친화 인프라를 2배가량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노후화 문제로 경쟁력 약화 등 우려를 낳았던 사천 제1, 2 일반 산단. 이번 사업을 통해 첨단 산업의 거점 산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영롱한 빛깔의 등꽃 아래 벤치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어 마치 동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데요. 지역 커뮤니티에 등나무에서 피는 등꽃을 보러 가길 추천한다며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글쓴이는 최근 SNS에서 등꽃을 많이 접할 수 있어 가까운 남해와 진주에서 등꽃 사진을 찍었다는데요.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화보 같다며 등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가 하면 저마다 등꽃 구경 다녀온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푸른 하늘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 같기도 한 이곳은 28일까지 열린 제5회 산청 생초 국제조각공원 꽃잔디 축제장인데요. 글쓴이는 출근길에 잠깐 들러봤다며 축제에서 찍은 풍경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들판을 가득 채운 꽃에 마음을 뺏긴 듯 예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글쓴이에게 출근을 재촉하며 장난을 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피어오르는 노란색 연기. 거의 산을 뒤덮듯이 퍼지는 이 연기의 정체는 다름 아닌 송화가루인데요. 지리산의 송화가루 경보 발령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글쓴이는 영상과 함께 마스크 착용과 환기 요령 등 꽃가루 대응법도 함께 공유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한 일화를 남기는가 하면 세차하기 너무 힘든 계절이라며 서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SNS 허준원입니다. 보자기, 그릇 등 무언가를 싸거나 담을 수 있는 소재들을 활용해 감상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채화전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소재들을 모은 회화전과 유명 인형극 상영도 예정돼 있는데요. 서부 경남 문화가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돌잔치나 전통 혼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색동무늬. 7빛깔 보자기가 무언가를 감싸고 있는데 그 형체가 여백으로 남겨져 독특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작가가 감상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워둔 겁니다. 다른 작품들은 보자기 대신 빈 그릇을 소재로 삼았는데 이 또한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색동 보자기, 백자 등 대상뿐만 아니라 화면 소재로 모시, 비단 등을 사용해 전통미를 극대화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원하는 걸 뭐든지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표현하고 싶어서 다 비워놨고, 그다음에 보자기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에 아이들 건강이나 그런 걸 뭐든지 싸고 싶을 때 싸서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라는. 강영화 개인전 공감은 오는 5월 6일까지 진주 현장 A라운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물가에 홀로 쪼그려 앉아있는 소녀. 우두커니 바라보는 대상이 주황색 꽃인지 아니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실제보다 훨씬 큰 눈을 한 토끼와 솟구쳐 오르는 고래 등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림들이 있는가 하면 바라보는 것만으로 휴식을 선물해주는 듯한 야외 풍경들도 캔버스에 옮겨졌습니다. 희람미술 소소한 전시는
진양호 물빛 갤러리에서 오는 5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유명 인형극들이 대형 스크린에서 연이어 상영됩니다. 50년 전통의 일본 인형극단 무스비자가 선보이는 피노키오는 원작과 다른 결말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 한국의 서정미를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20개국에서 선보여진 달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상영은 각각 5월 8일과 9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유례없는 냉해. 이로 인해 많은 지역 과수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배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좀 어떨까요? 부산일보 김윤우 기자가 배농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김윤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네, 작년에는 딱 이 시기에 이 배꽃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요. 농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심한 곳은 80% 정도 배꽃이 진 곳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원인은 역시 이상 기온이었는데요. 평년 대비 날씨가 따뜻해서 개화가 빨리 됐는데 하필 이때 꽃샘추위가 와버린 겁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 1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 피해가 발생했고 여기에 수정률 저하까지 겹치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죠.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 여파는 과일값 폭등으로 올해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일단 작년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이 따뜻한 날씨 탓에 지난해처럼 개화가 빨리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만큼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평년보다 개화가 늦게 이뤄졌고 전혀 서리 피해도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엔 이상기후 영향으로 배꽃 수정에도 어려움이 컸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대로 지난해에는 수정이 잘 안 돼 농민들이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수정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벚꽃이 진 뒤 배꽃이 순차적으로 피다 보니 벌이 자연스럽게 날아들었고 자연 수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건데요. 특히 지난해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다수 농민들이 인공 수정까지 진행하다 보니 평년 대비 수정률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농가 입장에선 다행일 텐데요. 혹시 또 우려할 만한 게 남았을까요? 네, 다만 걱정거리도 있는데요. 오히려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서 부담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이대로라면 홍수 출하를 피하기 어려운데요. 결국 적정량의 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가별 열매 솟기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워낙 인건비가 비싼 데다 일손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열매 솟기는 4월 말에 시작되는데 이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벌써부터 열매 솟기에 들어간 농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김윤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좀 농사가 순탄하게 진행돼서 이 농가들이 노력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서부 경남 GPG기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가 곧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관련 기업들과 공공기관들도 우리 지역에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전국 최초로 개설된 단과대학이죠.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대학의 박재현 학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학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격적으로 질문을 이제 해볼 텐데요. 앞서 말했듯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만큼 우주항공대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학장으로 또 취임하신 만큼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이 우주항공대학 신설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예,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은 국내 최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우주항공대학 분야만을 집중하는 단과대학입니다. 그 대학교에서는 단과대학 단위로 많은 것이 진행되는데 이게 우주항공 분야 단과대학이 생김으로 해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체 기반 연구 개발, 항공우주 분야 외부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학교 내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최초이기 때문에 국내 유일한 우주항공대학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우주항공대학이 또 경상국립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 기간 동안 신입생들은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고 또 기숙사가 지원되는 등 많은 지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주항공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의 변화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올해 107명을 뽑았는데요. 내년에는 교육부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해 가지고 174명을 뽑게 돼 있고 최종적으로 우주항공대학 글로컬 사업이 끝날 때쯤 4년 뒤에는 250명까지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그 경쟁률이 4대 1에서 5대 1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예. 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해 학생들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유를 들어보자면 우주항공청 이전 같은 호재를 통해 가지고 저기 서부 경남 지역이 우주항공 산업 메카가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신입생이라는 혜택하고 기숙사 제공 등으로 해서 학생들도 열정과 기대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감이 또 오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 첫 공공기관들이 들어섰습니다. 또 인근에는 카이나 한화 같은 기업들도 즐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학부에 있던 카이 트랙하고 또 한화 시스템 펠로우십이 있었는데 우주항공대학 신설로 이번에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우주항공대학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좀 더 우주항공에 집중된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우주항공대학 신설을 계기로 저희가 늘 노력해 왔지만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3학기제로 바뀐다든지, 그럼 3학기제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우주항공 관련 핵심 기업들과 어떤 계약 정원제를 추진하고 해외 대학과 공동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등이 있습니다. 예. 많은 혜택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주항공청은 물론 관련 기업들도 계속 들어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력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주항공에서 배출하게 될 인력이 지역에 남고 또 떠나가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응 방안이 있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예, 저희의 몫은 학생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잘 교육받은 학생들이 지역의 업체에 취업을 해서 여기 정주하는 것이 가장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우주항공 분야의 특성이 좀 있는데요. 네. 우주항공 분야는 대규모 장치나 실험 설비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좀 갖추기 힘든 것이라서 네. 그런 것을 이제 지자체나 국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갖추게 된다면, 위성이라든지 발사체 관련 여러 가지 실험 설비들을 갖추게 된다면 여기서 좀 더 많은 회사들이 여기 옮겨올 것이고 또 더 많은 학생들이 벤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주항공대학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 말씀드렸지만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주항공 분야를 위해 특화된 단과대학입니다. 지금 정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우주항공대학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우주항공 산업의 주역 인재들을 배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을 하고 저희 교육실들이 열심히 교육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아시아 탑3, 전 세계 탑10에 되는 우주항공 고등교육기관이 될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목표를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관련 기업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우리 지역 대학인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에서 배출해내고 또 정주로도 이어지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장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올해 경남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날을 맞은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29일을 기준으로 올해 경남 지역에서는 산재 사고로 17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 7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10월 2일부터 열립니다. 남해군은 독일마을 맥주축제 기획단 회의를 통해 올해 축제 기간을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확정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반영돼 하루가 늘어난 총 4일 동안 진행됩니다. 한편 독일마을 맥주축제 기획단은
민간주도 기획단 정착을 위해 민간 공동단장 체제에서 올해부터 민간단장 단일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모처럼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날도 포근하고 꽃가루 지수도 낮은 수준으로 외출하시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 크림을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하늘빛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7도, 하동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하늘 표정 좋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9도, 광주 11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맑겠습니다.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4분, 간조 시각은 밤 9시 5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맑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에는 한낮 기온이 쑥 오르면서 따뜻하겠는데요. 한편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